자, 이번 현장 사진에서 잘한 것은 일단 볼 수가 없고요. 일단 봐서는 나무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제품을 쓴 걸로 보이고요. 인증 마크는 실은 좀 화질의 해상도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그간 써온 경험이 있어서 딱 보니까 어쨌든 북미산 캐나다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등급으로는 요 정도 등급이라면 한 2등급은 아닌 것 같고 투앤베러 정도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여기 의외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의 끝판왕인데 지금 여기 보면 구조는 상식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구조는 뭐 공부를 하면 더 좋겠지만 꼭 공부를 하지 않아도 상식으로 실질적으로 그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집은 밑에서 위로 짓는 거지만 하중은 맨 위 상부가 가장 하중이 적고 그 하중을 계속 축적을 해서 이제 밑에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되겠는데, 자, 일단 보자고요. 맨 위에 지금 현재 여기 합판이 있습니다. 뭐 2층으로 본다면 2층 바닥 합판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지금 그 OSB 합판에 보면 구조재의 그 간격이죠. 12인치, 16인치, 24인치 간격을 좀 더 쉽게 작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합판의 뒷면 쪽에 선을 그려놓은 표시가 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이제 합판이 뒤집어서 현재 설치가 된 걸로 보이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작업을 했나? 약간 이제 그런 의심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지금 합판 아래쪽에 장선이 이렇게 와서 얘가 여기까지 갔네요. 이 옆에 있는 장선은 쭉 와서 어디요? 여기까지 갔네요. 자, 그러니까 이건 랩 조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장선이 현재 지금 여기에 지금 올라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 그러면 좌굴 현상이라고 해서 상부에 하중이 생기면 우리가 목재가 부러지기 전에 먼저 좌굴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걸 좌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요 랩 조이스트일 때는 반드시 요 사이에다가 나무 토막을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걸 보막이라고 하죠. 자, 근데 현재 그거 진행이 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이 사진 이후에 그 작업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요 랩 조이스트는 이렇게 많이 지나가 있는데 실은 많이 지나가 있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 목재 폭 3인치 이상을 초과해서 어쨌든 설치가 돼주고 보마개를 설치를 해줘야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뭐 크게 아직까지는 뭐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지금 보마개는 없지만, 자, 그런데 그 하중이 이제 어디로 왔어요? 보로 왔습니다. 보로. 자, 그런데 이 보를 지지를 하는 기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가 이제 기둥 자리인데 지금 여기 개구부가 이렇게 뚫린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 창문 아니면 문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 하부가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창인지 문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창 또는 이제 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둥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상부의 하중을 결국은 누가 다 견디는 거냐면 창문 또는 이제 문이 견디겠죠. 그럼 이제 창문이 열리지 않거나 문이 열리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트리머 당연히 없고 헤더도 현재 없는 상태예요. 자, 이 정도면 그냥 상태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거의 끝판왕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집을 지은 시공자의 잘못이 무척 큽니다. 뭐 가장 잘못이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저는 이런 사진 또는 유사한 사진들을 많이 보거나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건축주는 아무 잘못이 없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건축주가 이렇게 시공하는 사람을 결국은 선택을 했죠.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대부분 공통점들이 뭐예요? 대부분 쌉니다. 바꿔 얘기하면 건축주가 싸니까 그 사람을 선택을 한 거고, 그 싼 시공사들은 이 현장에 왜 오게 되냐면 이 현장을 교보제로 쓰려고 온 거예요.
그냥 돈 받고 연습사만 지으려고. 그러면 이 현장에 건축사가 없습니까? 건축사 있습니다. 감리 없어요? 감리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버젓이 현재까지 또 생기고 있죠. 제가 지금 목조주택을 시작한 지 2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있다라는 거죠.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그리고 이런 집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이분이 언젠가 팔겠죠. 하자가 나니까. 뭐 이쁘게 도배 싹 해가지고 아니면 페인트 싹 해서. 그럼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사람이 또 여기 들어와서 이걸 삽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또 문제되는 걸 알고 또 슬쩍 이렇게 눈 가리기로 이렇게 고쳐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개인의 소유이긴 하지만 어때요? 결국은 국가에서 이 주택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거래가 되지 않도록 이제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한 것이 현재 뭐 상황입니다. 자, 일단 요건 요 정도로 하고, 그럼 이거를 스케치업으로 제가 간단하게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일단 사진상에서만 가지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많은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얘를 좀 옮겨 볼게요. 자, 이쯤으로 옮겨 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떠 있죠. 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보단면적과 같은 또는 그 이상의 단면적으로 기둥을 만들어서 하부까지 전달을 해줘야 되겠고요. 이렇게. 자, 이때 이 부분은 스터드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릴게요. 시간상. 스터드를 덧대서 기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 기둥에 대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요 기둥 옆에 이렇게 스터드를 더 대서 보가 좌골이 되지 않도록 좀 더 보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못을 박고 밖에서도 못을 박아주면 좀 더 좋겠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위에는 어떻게 해요? 요 장선들이 이제 여기서 만나면 안 되겠고 얘네들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랩 조이스트라고 해서 여기에 보마기가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그려지진 않았네요. 좌우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장선하고 장선 사이의 길이에 맞게 동일한 부재의 크기로 이런 식으로 동일한 부재의 크기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서 장선의 기울어짐을 잡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그렸는데 좀 여기 나머지 이 부분도 다 그렇게 설치가 돼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진만으로 이것도 먼저 여기 헤더 정상적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헤더 정상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대충 그릴게요. 네, 트리머를 설치를 해서 요 트리머는 개구부의 가로 길이 요거죠. 요 가로 길이가 6피트를 초과하면은 2개 이상 되고 있는데 보통은 지금 사진의 크기, 가로의 크기로 봐서는 뭐 그 정도의 크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때 이제 여기에 이제 헤더 부재 크기는 얼마로 쓰는 건지 나중에 해당되는 또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역시 장선의 부재 크기 그리고 간격도 구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자, 앞전의 사진 한번 다시 보죠. 자, 장선에 지금 봄아이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헤더가 없는 거, 그리고 보가 있는데 밑에 기둥이 없는 거, 그리고 트리머 없는 거,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이었죠. 자, 지금 여기서는 장선 사이에 봄하기를 넣어줬고요. 여기도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림상에서 생략을 했고, 자, 보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둥, 그리고 옆에다가 스터드를 더 보강을 해서 보에 대한 좌고를 좀 막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헤더 설치했고, 헤더 밑에 지금 현재 트리머 설치가 된 걸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현장은 마무리가 지금 사진상에서 본 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도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옆으로 옮기긴 했습니다만 이게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진상에서 본 것만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은 그 부분만큼은 해결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고는 하는데, 일단 거기에 그 예비 건축주도 굉장히 큰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건축주는 내가 집 짓는데 그냥 돈만 뭐 잘 주면 되지, 뭐 AS 잘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 건축주분의 짧은 판단이고요. 실질적으로 건축주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부실 신공이 더 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앞으로 집을 짓는 예비 건축주들한테 좀 크게 도움이 좀 됐었으면 하면서 마치겠습니다.